안녕하세요. 계양고등학교 학교생활안전부장 표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연수 시간은 대략 10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생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말합니다. 유치원이라든가 대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은 학부모님께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취, 유인은 먼저 약취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약취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옷을 한 달간 빌려받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유인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로 유인을 한다든가 또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명예훼손 모욕은 특히 SNS상 카톡이라든가 또는 페이스북 상에서 타인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심부름, 강요는 무슨 셔틀, 예를 들어서 빵 셔틀이라든가 아이템 셔틀, 게임상에서 게임을 남에게 시키는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 현장에 예를 들어서 누구와 같이 밥 먹지 말아라 또는 누구와 같이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인데요. 이것 또한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폭력도 해당이 되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성과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보호법, 특히 안청법에 의해서 강력히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처벌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은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자녀분에게 알려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가해 중심이 아니라 피해 중심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입니다. 화목한 가정, 좋은 부모,
민주시민의 모습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세요.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공감,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 가정 내에서 하루 10분 이상 대화해 주시고 언어 순화 교육을 힘써 주세요. 특히 언어 순화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겁침 없이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패드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어른들이 들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남을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겁침없이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언어 순화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몰라서 사소한 장난으로 욱해서 괴롭혀도 폭력임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몰라서 사소한 장난으로 했다라는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얘기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소한 장난이었다. 나는 고의성이 없고 친근감의 표시로 장난으로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학교폭력은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입니다. 본인이 몰라서 상대방이 말해주지 않아서 난 그렇게 했다. 장난으로 했다. 라고 말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장난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받았다고 하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몰라서 사소한 장난으로 욱해서 괴롭혀도 폭력임을 반드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폭력으로 대응하면 자신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즉 쌍방사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으로 다가오면 먼저 현장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심 드림 어플을 자녀와 학부모님 핸드폰에 각각 설치하여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년에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 피해자 학생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 학생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년도부터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조치가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의 경미한 사안은 네 가지가 충족되었을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는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런 네 가지가 충족이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이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이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 피해 학생의 조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서부교육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개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지점은 학교 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였습니다. 즉, 교사가 사안을 조사했었는데요. 20년도부터는 학부모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교내 전담기구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즉,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사안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뀌는 제도는 재심인 경우에는 본청, 교육지원청에서 불법조차를 하고요. 행정심판을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즉, 이원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년도부터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도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학교폭력 접수를 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한 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은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분들이 객관적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객관적 요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느냐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보복성이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모두 충족이 되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경미한 사안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면 학교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부교육청이 되겠죠. 하지만 네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피해 학생 및 피해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개최가 되겠죠.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조치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학교장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하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조치 목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 교체, 6호 그 밖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님께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를 선명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먼저 피해 학생 보호조치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 선도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4호, 5호, 6호, 7호, 8호 조치사항은 즉시 기재됩니다. 1, 2, 3호 조치사항은 조치 이행 시 기재를 유보합니다. 단 1차 조치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기재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표를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됩니다. 그리고 4호, 5호, 6호, 7호, 8호 조치사항은 즉시 기재됩니다. (1호와) (2호와) (3호) 조치사항은 기재를 유보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3년 이내에 다시 가해 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모두 기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시기입니다. 1, 2, 3, 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4, 5, 6, 8호 조치는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이나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조치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재학 중 1, 2, 3, 7호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호 조치와 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4호, 5호, 6호, 그리고 8호 (4호) (5호) (6호) (8호는) 졸업 2년 후에 삭제가 원칙이지만 전담기구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담기구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느냐? 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학교 생활태도를 확인한 후에 이 학생이 관계가 개선되었거나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깨우침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21년 2월에 졸업월인데 20년 11월에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11월, 12월, 1월 2일 4개월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졸업 2년 후에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학 중에 1, 2, 3, 7호를 포함해서 2회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즉 4호, 5호, 6호, 8호를 받고 1, 2, 3, 7호 두 번의 학교폭력이 발생을 해서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으면 졸업 2년 후에 삭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심의위원회 출석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 진술, 출석을 거부하는 것 모두 개인의 자유의사이며 이 경우 절차상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학생의 도발에 대응하거나 양측 학생 모두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것은 쌍방사안으로 두 학생 모두 피해 학생이면서 가해 학생이 됩니다. 쌍방사안의 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원인회의가 소재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가해자, 피해 학생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이 한 행위 정도에 따라 심의위원회 조치를 각각 받게 됩니다. 즉, 더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거나 행위의 경미함을 주장하더라도 사안의 내용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